안녕하십니까, 정지현입니다. 전날 뉴욕 증시는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우지수 0.58%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 시장은 1.13%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52% 상승을 해주면서 좀 마무리가 됐고요. 한국 야간 선물 시장도 0.73%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는데, 한국 시장도 일단은 갭상승 출발을 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전날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엔비디아 뭐 이런 기업들이죠. 기술주들이 신고가를 좀 기록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나스닥 선물 기준으로도 거의 신고가 흐름들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일단 이번 주에 뭐 미국 증시에 특별한 이슈라든가 이벤트는 없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다만 이제 오늘 저녁이죠. 내일 새벽에 좀 나오겠죠. 장 마감하고 난 이후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실적 발표가 반도체 쪽에 있어서의 흐름을 좀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일단 다만 뭐 부담스러운 부분들은 너무 많이 올랐다, 뭐 너무 크게 상승을 했던 이 부분들이 좀 부담스러운 그런 흐름들이고요. 나머지는 뭐 크게 이슈라든가 이벤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없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러니까 뭐 과거에 시장을 억눌렀었던 금리라든가 환율, 여전히 좀 안정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결국은 한국 시장도 추가 상승 시도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일단 나스닥 시장이나 뭐 미국 시장의 흐름들 보면 뭐 S&P 500도 거의 뭐 전고점권역까지 최고치까지 올라와주는, 얼추 올라와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다우지수 또한 마찬가지인 그런 상황들이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일단 거의 신고가권역까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런데 반해서 한국 시장은 그렇지 못했어요. 아, 미국 시장으로 좀 보게 되면 한국 시장은 2600대 부근 이 자리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줬어야 되는데 아직 이렇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 결국 이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키높이를 맞추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결국 이제 엔비디아 실적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추가적인 좀 상승 시도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11월 달 들어서면서 올해로 기준으로 좀 보게 되면 상반기와 하반기로 좀 나뉠 수가 있겠죠? 상반기 때는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수 기조가 좀 유지가 됐었어요. 그리고 이 하반기 때는 매도 부분들이 좀 출회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졌었죠. 근데 다시 11월 달부터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매수 기조가 다시 유지가 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수급적으로 좀 봐도 뭐 현물 같은 경우도 11월 달부터 매수 기조가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매수와 매도 반복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매수 강도가 좀 더 강한 그런 모습들이고요. 선물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누적 매도 규모가 3조대를 넘어섰었는데 1조대 미만으로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는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추가 상승 시도는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만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61선을 데드크로스가 좀 발생을 하고 난 이후에 반등이 나오게 되면 1차 61선, 2차 121선이에요. 1차 61선의 저항을 맞고 밀려 내려왔다가 다시 매물 소화를 좀 4거래일째 고점권역에서 해주고 있고 61선을 좀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이게 넘어가게 된다면 요 자리대를 한 번쯤은 테스트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자릿대를 넘어가는 것보다는 반등이 나오고 나서 저항대를 기록했기 때문에 요 갭을 한 번쯤은 메웠다가 요런 식으로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일단 저점 이탈 없이 5일선을 좀 지지를 해주면서 상승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올라가게 된다라면 봐야 될 부분들이 요 자리대죠. 추세에 있어서의 상단 자리대에 부딪히는 그런 자리대가 121선 언저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된다라면 추격 매수나 이런 부분들은 좀 자제를 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조정을 좀 받았을 때 매수를 하는 전략은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 자리대를 넘어서서 돌파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난 이후에 하단 자리대, 이 상단 자리대를 좀 지지를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항 자리대가 앞에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선물 기준으로 좀 보더라도 요 자리대죠. 340포인트 언저리대일 거예요. 요 정도 이 언저리대, 요 자리 위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올라갈 폭보다는 조금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 폭이 좀 더 많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을 하는 그런 흐름들은 좋지만 조정까지도 일단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자리대에 다가온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과거같이 시장이 막 계속적으로 밀리는 뭐 이런 식의 하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없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순환매가 좀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업종별로나 종목군들로 좀 보게 되면 추세가 강화가 되는 그런 업종군들이 좀 생기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대표적으로 추세가 강화가 되고 있는 업종군들이나 섹터들을 좀 보게 되면 반도체 쪽이 그렇고요. 반도체 쪽, 그리고 로봇 쪽 섹터도 상당히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리고 몇몇 제약주들도 일단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요들 섹터들이 흐름들이 좀 양호한 그런 상황에서 반등 시도가 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2차 전지죠. 2차 전지가 반등이 나와줘야 코스닥 시장이 상승을 할 수가 있어요. 2차 전지 쪽으로 과도하게 밀렸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2차 전지의 되돌림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와줘야 코스닥 지수도 회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겠죠. 결국은 이들 섹터들에 있어서의 추세가 좀 강화되는 그런 모습들,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일단 11월 달, 12월 달 연말 정도 때까지도 일단 시장은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해볼까, 이걸 좀 고민을 해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현물을 좀 많이 쥐고 지금까지 오셨던 투자자 분들이라면, 우선 이 자리대가 요렇게 좀 보면 볼 수가 있으니까 340포인트대 요 언저리대예요. 만약에 선물 기준으로 340포인트 그리고 코스피 기준으로 121선 요 자리대에 근접을 하게 된다라면 추격 매수를 자제하고 추격 매수를 좀 자제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고요. 그러면 두 번째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요 구간대에 올라오게 된다라면 일부는 현금을 좀 만들어 놓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일부 현금을 만드는 전략, 단기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세 번째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다시 조정을 좀 활용을 해서 매수를 해 나가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처음에 얘기했을 때는 21선의 방향성이 돌아가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는 61선을 돌리는 혹은 안착을 해 놓은 지지를 해주는 그런 종목군들도 일단 불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추후에 이들 기업들, 이들 섹터 중에 주도 섹터가 형성이 좀 될 수가 있다라는 거, 요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고 시장에 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개인 투자자분도 저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올라갔을 때, 요때 매도를 할 걸. 요때 매도를 할 걸. 요때 매도를 할 걸. 이런 생각들 좀 많이들 하실 거예요. 지금 매도해야 되나? 지금이라도 이때 매도를 해야 되나? 이때 매도해야 되나? 많이들 좀 생각들을 하고 있죠. 정반대적인 생각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한마디로 다시 올라가게 된다라면 여기에서는 일부 현금을 좀 만든다라는 생각으로 이번 주 중에 현금을 좀 만든다라는 생각으로 시장을 접근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현금 100% 이렇게 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고요. 일부 뭐 한 3분의 1이 됐든 뭐 5분의 1이 됐든 일부 현금을 좀 만들어 놓고 재매수를 하는 거. 만약에 마이너스 30%의 손실인데 마이너스 15%까지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3분의 1을 정리를 하고 난 이후에 조정을 좀 받았을 때 이 기업이 손실 나고 있는 기업이 괜찮다라면 이 종목을 다시 매수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수량이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거. 이 부분들을 기억을 하시고 시장 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시장 뭐 나쁘진 않고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으니까 뭐 너무 무리할 필요성도 없고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보자.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섹터들 많이 있는데요. 일단 자동차 부품주들도 관심 있게 좀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실적 좀 잘 나왔고요. 내년도도 좀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럼 뭐 성우하이텍이라든가 화신이라든가 SL 뭐 이런 기업 자동차 부품주들 좀 괜찮죠? 현대 오토에버라든가 이런 기업들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11월 달에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 뭐 이런 쪽에 있는 그런 사항들이니까 뭐 명신산업이라든가 단기적인 이슈로 이런 쪽에 있어서의 종목군들 나쁘진 않아 보이니까요. 그런 종목군들 좀 봐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뭐 SL 많이 빠졌고 이제 반등 나오고 있죠. 61선 지지 체크를 좀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성우하이텍 뭐 나쁘진 않고요. 화신 마찬가지죠. 명신산업 61선 돌리는 그런 모습들이죠. 현대오토에버 뭐 나쁜 그런 모습들은 아니에요. 다만 이제 현대오토에버는 좀 제법 양봉의 크기가 계속 나왔기 때문에 부정을 좀 활용을 해서 매수를 해보는 그런 전략은 좀 좋지 않을까. 5일선 지지를 해주고 있으니까 5일선 지지 이탈이 된다면 뭐 일단 단기적으로 매도를 하는 뭐 그런 전략? 그럼 5일선 밑으로 밀리면 121선 정도? 요 정도 때 뭐 오게 된다라면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전략도 나빠 보이진 않는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 나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뭐 힘들 내시고 반등 더 나올 수 있으니까 힘들 내시고요. 매일 이렇게 영상 올려드리고 있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구독 신청 부탁드리고요. 영상을 보시게 되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